백야입니다. 영상에서 음악 소리가 크다는 요청에 의해서 일단 음악 소리를 제거를 하니까 혹시 나중에 적적하다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그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번 주 주식 시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 시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서 방송을 제작합니다. 증권사 HDS가 동작을 계속 안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 시황 얘기하면서 네이버 증권을 이용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예비 입찰이 있죠. 그래서 지금 몇 주간 계속 인프라코어 관련된 주식들, 두산 인프라코어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두산그룹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한 주였어요. 외국인이 36만 주 가량 매집을 한 상태고, 최근에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권이 있어가지고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유상증자권이 있어가지고 지금 110만 주 가까이 기관까지도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매각 이슈가 뭐 소진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유상증자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산그룹이 이번 주 예비 입찰에 어디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관건이죠. 두산 밥켓이 인프라코어 매각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게 향후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10만 주 가량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상승으로 베팅을 할지 그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있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죠. 이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신개념 배터리를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SDI나 SK나 뭐 LG화학이나 이런 부분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떻게 흐름이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나스닥 애플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한 상태고, 주말에도 미국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1포인트 이상 하락을 한 상태라 이번 주도 우리나라도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개미들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하방으로 폭락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리고 미국에 이번 주에 위챗 틱톡 다운로드 금지가 발행이 돼서 우리나라 뭐 카카오나 이런 게임주들이 상방으로 베팅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가로 미국이 하웨이 제재가 들어갔는데 SMIC나 대만의 TSMC까지도 제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틴센트 그룹 관련돼서 미국에 진출한 게임 관련 주들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한 주고,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업체를 인수를 해서 반도체가 앞으로 ARM 엔비디아에 합병되는 그런 쪽의 문제 때문에 이제 반도체 생산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3분기까지는 아직은 물량이 대규모 매출이 발생을 해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6만원 이상 돌파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BTS 빅히트 관련주 수요 예측일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아마 강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주들 흐름을 한번 예의주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BTS가 오늘 청년은날 연설도 했고, 대통령이 BTS 관련돼서 친화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호재성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특별한 것은 뭐 LG화학이 뭐 전자투표로 10월 달에 분사를 결정을 한다는데, 확실히 뭐 정해진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뭐 주주 친화적으로 어떤 걸 변경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배터리 분야가 분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고, LG화학 흐름을 보면 개미가 그래도 많이 받쳐주고 있어서 LG화학 관련돼서는 외국인들이 좀 샀죠. 며칠 거쳐서 한 40만 주 가까이 매집을 한 상태인데, 이게 뭐 상승 흐름의 신호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기관은 매물성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분사가 된다면 지금까지 이게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상승 동력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야라, 그 배터리 사업 분야가 분사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빅히트에서 방탄소년단이 빠진 상태에서 상승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뭐 알이 빠진 상태라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도 싶고, 그리고 지금 다음 달에 있을 노동당 창건일 때 SLBM을 발사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대선이 끼어 있어 가지고, 미국 대선이 끼어 있어서 특별한 움직임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대만에서 우리 대만 총통하고 미국 차관하고 만나면서 중국이 뭐 비행기를 대만 항공 내로 막 보내고 막 그래서 조금 관계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북한 활주로 주변에서 미사일에 관한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관계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화웨이나 이런 그쪽도 있고, TSMC나 아니면 뭐 SMIC나 이런데 제재안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주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택배업이 뭐 파업을 하려고 하다가 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송업 관련된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추석 명절 귀성을 상당히 제지를 한 상태라 나머지 사람들이 쇼핑이나 엔터, 게임, 항공, 운송 이런 쪽에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은행이 뉴딜 펀드를 만드는 거를 가동을 했어요. 해서 뉴딜 관계된 업종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그놈을 가지고 뉴딜 지수에 포함된 그런 흐름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런 주식이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뭐 지금 전반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경기 민감주로 뭐 자동차, 기아 자동차나 뭐 이런 부분, 금융, 원자재 관련주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유심히 확인을 해보고, 특별한 거는 쪽이 다음 상한가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백신이 외국에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더나사도 10월에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예상보다 늦어서 11월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 백신 관계의 불확실성이 등장을 해서 백신주의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이 임상 2상 3상에 돌입했다는 호재성 재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우리나라 우선주가 많이 있는데 50만 주 미만인 그런 우선주는 앞으로 30분 단일가 체제로 바뀐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라, 이제 단일가 체제로 바뀌면 매매에 좀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고점을 돌파한다는 뭐 시세 조정의 흐름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아마도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태니까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 그거 말고도 스가 총리하고 근접했던 어떤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런 관계돼서 스가 총리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다거나 뭐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관계가 스가 총리가 뭐 격리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조금 친일 관련된 주식이 관계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원격 수업 가동 프로그램들의 뭐 해킹이나 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원격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주식들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에 관한 언지를 몇 번을 해가지고 안철수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사위원회가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이나 뭐 이런 것들부터 빨리 발의를 해서 뭔가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중에 보험업법이 통과가 되고 하면 삼성물산 관련돼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물을 던질 가능성도 있고 삼성물산에 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거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산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상승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하게 오펙이 감산을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3주 연속 유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농후하고 그렇게 되면 정유주나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실적이 안 좋아졌었는데 한국 타이어나 여러 뭐 항공주도 실적이 겁나게 안 좋았었는데 의외로 색다른 방법으로 매출을 발생을 시켜서 양호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린 뉴딜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지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될 한 주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것들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 제재안이 유엔에서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뭐 특별한 거는 뭐 항공편 러시아 27일부터 운행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 항공주나 이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바닥을 기고 있던 항공주, 쇼핑주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민감주가 대안으로 지금 작용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대안주에 가장 근접한 거는 뭐 지금 항상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폭발적인 매출이 발생을 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가스, 전력 뭐 이런 그런 쪽과 쇼핑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게임이나 아니면 상당히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것들 강원랜드나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했던 뭐 매출 취약한 그런 지구의 주식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의하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있을 이슈들은 두산 인프라코아 테슬라 배터리데이 뭐 그리고 빅히트 상장으로 인해서 많이 엄청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라 아직은 하방보다는 그 많은 자금들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발생을 했었던 카카오 게임즈는 많이 받지도 못하고 자금만 묶여놓았던 그런 선행적인 습관을 아마도 이번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주식들을 뭐 대거 매집을 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 관련주들이 아마도 공모보다는 그런 주식을 더 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주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카카오뱅크와 클레이턴하고 그런 거를 상장을 한다는 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바닥권까지 추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넷마블이나 뭐 이런 주식들도 카카오뱅크나 클레이턴이나 뭐 이런 것도 대거 IPO가 대기 중인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폭발적으로 막 하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상승 흐름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슈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런 자료들은 다 다음 상한가 카페에 있으니까 회원가입 필요 없으니까 와서 보시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